그럼 브랜드 간의 차이가 있는가? 필러라고 이제 통칭을 하지만 사실 필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HA를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는 분자를 이용한 뭐 필러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 정도 가고, 뭐 아니면 칼슘 필러는 그것보다 좀 더 가고, 아니면 어떤 필러 같은 경우에는 PLA라고 해가지고는 그거는 실제로 넣으면은 그게 볼륨 충전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제적인 성분은 높고 그게 프레임워크가 돼가지고 그 안으로 콜라겐 생성이 되면서 조금 더 오래가 몇 년 정도까지 가는 그런 종류가 다들 있기 때문에 필러 성분에 따라서 사실 유지가 다르죠. 필러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알루론산 필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재료고요. 여러 회사들이 이제 하이알루론산 필러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 하이알루론산 필러들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라인이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제조 과정에 따라서 어디에 넣고 또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따라서 또 라인이 또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인이 다르다는 게 뭐 어떻게 그 필러 자체가 뭐 이제 특징이 어떻게 다르다는 하이알루론산이라는 재질 자체가 이제 분자 하나하나를 이제 연결해서 만드는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근데 그 연결을 할 때 그 분자량에 따라서 연결을 많이 해서 큰 덩어리가 생기는 필러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덩어리가 생기는 필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점도가 있는지, 점도가 좀 더 단단한지, 조금 부드러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 있고요. 보통은 한 개의 회사에서 나오는 라인업이 있으면은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는 가장 소프트한 것부터 가장 하드한 것까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소프트한 거는 조금 무르고 모양을 유지하는 힘이 조금 약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은 유지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적절할 것 같아요. 하드한 거는 조금 더 단단하고, 그러니까 어떤 힘에 대해서 버티는 능력이 조금 더 좋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유지 기간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래갈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하드한 거는 볼륨도 더 잘 주고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항상 하드한 거 맞지 왜 소프트한 거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하드한 게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소프트한 게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잔주름 같은 부분은 이제 하드하고 단단한 걸 하면은 저희끼리 하는 소거긴 한데 예쁘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하고 오히려 그 부분에 맞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입자가 작은 거는 얕게 나요. 왜냐면 생각해보시죠. 피부 바로 아래 큰 덩어리들을 놓으면 당연히 만져지겠죠. 큰 덩어리들은 오래 유지가 가지만 얕게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입술 같은 경우에는 큰 덩어리를 놓게 되면 더 많이 만져지고, 근데 그래서 얇은 걸 넣으면 또 너무 빨리 녹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같은 소프트 필러인데 아니면 같은 하드 필러인데 브랜드가 달랐을 때는 차이가 있나요? 여기부터 이제 개인의 선호도가 나옵니다. 시술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시술을 어디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상태, 그러니까 뭐 피부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 소프티슈의 볼륨 상태라든지 또는 골격의 상태라는 따지에 다르다가 정답이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놓고 같은 부위를 놓고 자 여기를 무엇으로 시술할래 물었을 때, 그러니까 시술자가 선호하는 거는 전혀 다를 수는 있어요. 필러 회사마다 약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뭐 특정 부위에 선호하는 필러가 의사마다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의사들 간에 약간 공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요 필러는 여기에 쓰는 게 좋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필러들도 있고 한데, 각 회사마다 분명히 이제 리지디티라든지 뭐 코이시비티라든지 뭐 그런 이제 물성학적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필러 회사 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들마다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네. 그 편차가 좀 심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있는 게 있고 없는 부위가 있는데, 네. 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사의 뭐 어떤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뭐 대부분 이제 의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아 맞아 나도 그거 써 이렇게 이제 공통된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부드러운 걸 선호하는 원장님들이 있고, 뭐 좀 딱딱한 걸 선호하는 원장님들이 있고, 뭐 본인 이제 주입 방식이나 아니면 주입하고 나서 이제 몰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게 좀 갈리는 부위도 있고. 코에 필러를 할 때 너무 소프트한 걸 쓰는 거는 사실은 좋지는 않죠. 왜냐면 모양 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이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코 필러를 하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깎아지듯한 모양을 잘 오랜 기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스트는 리프트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물론 나는 그런 코 모양을 원했을 때 나는 다른 필러를 써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는 왜 레스트는 리프트를 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술자 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맞는 필러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마 필러를 할 때 필러는 크게 모노페이직하고 바이페이직으로 나눕니다. 저는 이마에는 모노페이직 계열을 선호한다 이렇게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물론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마에 바이페이직 계열을 더 좋아해. 단단하고 그 특유의 내가 만들어준 모양을 잘 유지하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 필러를 사용한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마는 자고로 스무스하고 뭔가 진짜로 내추럴하고 내 것 같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은 모양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나의 윤곽 컨투어를 찾는다라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물론 제가 만들어 놓은 대로 유지되는 느낌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저는 모노페이직 필러를 선호를 하고 그래서 뭐 국산을 쓴다면은 유라미스 계열을 쓴다든지 뭐 주비던 볼륨화 또는 뭐 벨로테로 볼륨을 쓴다든지 근데 역시 제가 그런 목적으로 모노페이직 필러를 썼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자기가 원하는 추구하는 바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틀린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